네, 법무부가 상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유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배우자에게 주는 게 더 많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상속법이 개정되는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24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상속법이 바뀌는데 배우자한테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주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존의 상속법에 따르면 이 배우자와 자식 간에는 배우자가 1.5, 자녀와 각각 1대1대 비율로 받게 됩니다. 1.5 대 1대1. 1대1. 지금은요. 네. 지금 네, 화면에 그렇죠. 잠깐 나오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이죠, 이게? 네, 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1.5, 자녀가 1, 자녀가 1 이렇게 되어서 예. 배우자가 다른 자녀보다 0.5, 즉 50%의 재산을 더 받게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예. 우선 원래 있던 전체 상속 재산에서 50%를 먼저 떼서 배우자에게 먼저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는 선취 재산이라고 해서 예. 50%를 먼저 가져가고 예. 나머지 50%에서 기존의 비율과 똑같이 배우자는 1.5, 자녀 1, 자녀 1 이런 식으로 배분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녀 몫을 줄이고 배우자의 몫을 늘리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실제로 상속금의 차이가 돈으로 계산을 해봐야 네, 돼요. 얼마나 될지 네. 궁금한데요. 만약에 이제 예전에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네.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10억이니까 1.5대 1대 1로 해서 배우자는 4억 2,850만 원 정도, 그리고 자녀는 각각 2억 8,570만 원 정도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기준은 현행대로 그렇죠. 하면. 그래서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우자가 자녀보다는 약 2억 정도를 더 받게 되는 예. 거였는데 근데 바뀌게 되면요? 바뀐 개정 민법에 따르면 먼저 50%를 뚝 떼어서 배우자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억 중에서 먼저 5억을 배우자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예, 저희 예. 그래픽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데 유산 100억이 아니라 남편의 유산이 10억일 때를 10억이죠. 가정했을 경우죠. 때 예. 네, 50% 일단 떼고 예, 그럼 그건 저희들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픽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런데 100억일 경우에는 이제 10억 10억일 입니다.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예. 4억, 2억, 2억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개정에 따르면 먼저 50%를 띄기 때문에 10억에서 5억을 먼저 배우자에게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5억에서 1.5대 1대 1로 나누어서 자녀는 1의 비율인 1억 4,290만 원, 1억 4,290만 원을 받게 되고 배우자는 1.5인 2억 정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5억에 2억을 플러스해서 7억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보면 자녀보다 거의 6억 정도를 더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그 10억이라면 지금보다 배우자는 2억 8천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거고 자녀는 지금보다 1억 4천만 원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왜 배우자에게 더 많이 주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겁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0.5, 즉 50%를 더 준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그 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회 풍습상 자녀들이 부모를 계속해서 부양하고 고령화가 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의지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예. 이제는 예전보다 더욱더 고령화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들을 더 이상 부양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그 요양원에 가 계시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에 있는 배우자가 살 수 있는 생존권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기존에 살아있던 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나중에 남아있는 배우자도 여전히 예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것이 현재 민법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딱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냥 네. 일반적인 대체적인 가정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엄마 같은 입장은 그렇죠. 남편랑 같이 계속 생활하면서 아껴 쓴 그 돈, 네. 자식들 계속 교육비로 다 투자를 했어요. 애들 대학 갔어요. 네. 결혼 잘했어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이제 돌아가셨어. 네. 근데 혼자 딱 남았는데 아무도 자기를 큰아들 돌봐주지 또 안 봐주고 둘째 딸도 안 봐준다고 하고 그리고 요양원에 혼자 가시고 그렇죠. 돈은 없고 네. 이런 경우를 막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해외 사례는 또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해외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 개정안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각자 결혼한 뒤에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반씩 나누어서 먼저 가져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혼한 예. 뒤에 취득한 그렇죠. 재산만요. 이 결혼한 뒤에 취득한 재산은 자녀는 기여하지 않았고 부부간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 재산은 부부에게 먼저 주자는 거죠. 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산을 먼저 우리나라의 개정안처럼 선취해서 주지는 않지만
그 나머지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 즉 자식들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기존 상속분의 4분의 1까지 추가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아주 유사하게 먼저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부분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그렇군요. 법과 유사하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이 저희들이 궁금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죠. 저는 뭐 아주 괜찮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자식들도 잘 모시고 있겠지만은 더욱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더 잘 안 모시겠냐고요.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제 마누라한테 더 많이 줘야지. 아들한테 기대지 말고. 뭐 평생 모은 돈 아들만 다 줄 수 없잖아. 부모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노후에 살지 않을까. 그 집사람한테 해주는 것보다 또 그 자식이 또 그 엄마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엄마가 좀 더 이렇게 힘이 있어야 자식들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뭐 저희 애들이 크면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저희 애들도 저희한테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뭐 어르신들은 일단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 않은 요즘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 자식들이 부양을 덜 하다 보니까 이런 네. 문제들도 고민이 많으시고요. 또 최근에는 상속 분쟁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미리 상속하는 것도 좀 꺼리시고 내 배우자가 사망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이런 거는요 법으로 딱 정해줘야 돼요. 안 그러고 법으로 안 정해주면 아니 옆집은 그렇게 준다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그 조금 주십니까라고 할 수도 비교하게 있거든요. 되니까요. 비교하게 네. 되거든요. 딱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 거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한 분이 남으셨는데 이분은 이제 재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혼하는 새로 들어오신 어머님, 근데 뭐 새로 연연 들어오신 안 아버님, 되는 황혼 근데 재혼 그렇죠. 이런 황혼 경우. 재혼 같은 네. 경우 1, 2년 사시다가 바로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아니 우리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분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네, 됩니까? 사실 현재에도 그런 재혼 과정에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재혼해서 1, 2년밖에 안 됐는데 현재는 겨우 50%를 더 받는데에도 예. 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새엄마가 받느냐라고 그렇죠. 해서 혼인관계 자체를 무효라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예. 모든 거 재산을 내가 다 받겠다라고 하는 분쟁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런데 개정이 돼서 오히려 50%를 더 주면 이런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개정 민법에서는 이런 것들도 우려해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아. 50%를 먼저 주고 나머지를 비율대로 나누도록 하되 예. 네. 상속인들, 뭐 부인과 자식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먼저 띄워주는 50%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가 합의가 된다면 이 뭐 분쟁까지 그렇죠. 오겠습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문제죠. 새로운 어머니와 자녀들 간에 이러한 퍼센터이지가 딱 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나중에 가정법원이 들어가서 법원으로서 중재를 하겠다. 그 퍼센테이지를 정하겠다. 그래서 재혼을 해서 새로운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이 별로 없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50%가 아닌 더 낮은 비율을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이제 법원으로 가면 50%가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부모님한테는 좀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중 과세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배우자 한번 거치게 되면 상속세를 한 번 더 물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현재 개정 민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 번 엄마에게 간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냈죠. 예. 왜 또 자식에게 돌아오면서 상속세가 있느냐. 아. 이것은 전에 민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렇죠. 부분이고요. 네. 이 개정 민법이 나오면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왜 해결을 하지 않고 어. 상속세 비율만을 다누면 세금에 대해서 또 넘어가는 부분이 더 많이 부과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문제점과 더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선취권을 주고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해결될 이런 문제를 개인의 상속재산에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것도 문제다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버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어차피 엄마를 먼저 드려도 네. 결국은 그 돈 누구한테 갑니까? 자식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 정서상. 네. 그런데 아니 엄마한테 줄 때 세금 떼갔으면 왜 나한테 올 때 또 떼가느냐 다시 이제 그런 떼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네. 하나 유언장을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나는 우리 아들이 특히 큰 아들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큰 고생을 해서 이 우리 큰 아들한테만큼은 또는 큰 딸한테만큼은 더 주고 싶다. 그럼 있어요. 왜냐하면 네, 둘째, 그렇죠. 셋째는 공부 가르치느라고 돈 썼기 때문에 부모가 입장에서는 마음이 짠하잖아요. 유언을 쓰면 그 유언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법이 먼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 법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1.5대 1대 1이면 1의 비율이 있는데 그 부분의 절반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즉 상속인은 기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한 부분의 절반까지는 법에서 보장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식이 둘이 있는데 아빠가 첫째 아들만을 더 사랑해서 아니면 더 안쓰러워 첫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예. 어머니가 없다는 가정하에 예. 자식 둘은 절반씩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형이 다 가져가서 나는 0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유류분이라고 해서 나는 그중에 50은 형에게 다시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던 재산에 50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증여는 사전의 증여는 자식에게도 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는 이제 재혼은 했지만 예. 형식적으로 부부가 되지 않은 새로운 새어머니 그렇죠.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부부에게 있는. 그렇죠. 예. 또 재산을 줄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럼 이 경우에는 얼마까지 내가 다시 유류분 즉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미 증여된 재산 그렇죠. 그런 경우. 이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줬는지와 상관없이 내 재산 절반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 아직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전까지 증여한 재산만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재산 갖고 싸우는 자식들만큼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불효하는 자식 없다고 합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더 잘 모시고 더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한다면 재산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지요. 지금까지 최단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